세계적인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디파인 컨퍼런스의 오프닝 키노트를 맡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이미 공지된 것처럼 The Real and the Virtual, 즉 현실과 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기술이 현실 세계와 가상의 세계를 어떻게 통합하고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10년은 인류 문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무엇보다도 인류가 왜 존재해야만 하는지, 어떠한 가치를 만들며 앞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새로 던져야 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문명은 역사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한 생산을 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선사시대 이후로는 사냥이나 수렵, 채취 같은 활동을 해야만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었고, 이는 현대에 와서도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법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일자리가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서 완전히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생산직과 서비스직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도화된 전문가들의 일까지도 기계 문명은 빠르게 우리의 일자리들을 빼앗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최대 절반 정도의 일자리가 기계 문명에 의해 빼앗길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경제가 포화되고 새로운 성장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의 조상들은 끊임없이 신대륙을 찾아 성장을 도모해야 했습니다. 유럽에서 대항해 시대가 열릴 때 인도에 있는 후추를 찾아 떠났던 사람들은 이 후추의 가치가 오랜 기간 동안 금보다도 값비싼 향신료였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며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었고, 영국에서 박해받던 청교도인들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 지금의 미국을 건국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끝없는 탐험과 경쟁, 그리고 그곳에서 얻은 생산물들을 교역하며 경제를 끊임없이 성장시켜 왔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에서 인류가 더 이상 생산자로서의 역할이 감소될 때 우리는 어떤 세계를 향해서 모험을 떠나야 할까요?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화성으로 이민을 가야 할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가까이에, 그것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신대륙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가상세계, 버추얼 월드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상일까요? 가상은 마치 실체처럼 느껴지고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상세계는 실제로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가짜 세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것과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의 차이를 만들까요?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현실 속에 존재하는 개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직접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까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먼저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벤져스의 빌런인 타노스는 이 핑거스냅만으로 전 세계 인류의 절반을 마치 게임처럼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재미있게 게임을 하던 게임들은 어느 한순간 서비스 종료를 알리기도 하고, 게임의 아이템 경제는 운영자의 조작으로 인해서 한순간 망가지기도 합니다.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인 더 그레이트 핵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의 개인정보들은 플랫폼 사업자들에 의해서 마구 도용되거나 판매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한편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봅시다. 아이스크림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항상 차갑고 실온에 두면 반드시 녹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길거리나 공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이 하나의 게임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가짜 물건인 것에 비해서 실질적인 상호 운영성을 가지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가치들은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들, 그러니까 세상을 관통하고 있는 프로토콜들입니다. 이런 프로토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믿을 수 있고 그 세상에 존재하는 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거대한 플랫폼을 꽤 신뢰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신뢰는 우리가 뉴턴 물리학을 신뢰하거나 자연 법칙을 신뢰하는 것만큼 크진 않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들은 언제라도 조작되거나 바뀌거나 마구 판매될 수 있지만 우리는 자연 법칙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현실로서 진짜 존재하며 우리의 모든 활동은 역사를 통해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상세계가 이처럼 현실 세계와 같은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기반에 있는 중요한 법칙들이 마치 현실 세계 자연 법칙처럼 각각의 가상세계에서 밑바닥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프로토콜들이 존재할 때 각각의 가상세계에서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믿을 수 있고 나아가서 사회와 경제를 만들 수 있고 문명이 발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가상세계의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게임이나 e스포츠, 스트리밍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은 이미 제너레이션 Z들이 누구보다도 몰두하고 있는 그런 산업들입니다. 이들은 부모님이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이 같은 활동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본능적으로 제너레이션 Z와 같은 어린 아이들이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부모의 직업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직업들은 이미 또래의 친구들 중에서 부모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벌고 있는 스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도 합니다. 가상세계의 창작 활동은 가장 큰 인류 경제의 새로운 생산 활동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 샌드박스라고 하는 블록체인 게임은 인기 게임인 마인크래프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들을 그대로 블록체인 위로 옮기고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굉장히 사랑받는 게임이지만 마인크래프트에서 개발하고 우리가 만든 모든 저작물들은 온전히 나의 것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한편 샌드박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든 블록 생성물들은 명확하게 소유자가 인정되고 그것을 다른 유저들에게 빌려주거나 판매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게 만듭니다. 즉 진짜 경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상세계에서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아이템들은 정말 그 가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유일하게 존재하고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홍콩의 블록체인 게임 회사인 에이모카 브랜즈가 F1과 공식적으로 발행한 F1 버추얼카는 이미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유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21세기의 원유는 데이터라고 누구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소중한 데이터는 현실 세계에 존재할까요? 아니면 가상 세계에 존재하나요?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면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처럼 직접 왜 내가 내 집에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런 값비싼 데이터들을 수도 없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보내는 텍스트 메시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기만 해도 수많은 GPS 데이터들이 만들어집니다. 수많은 또 SNS 데이터들, 호텔이나 비행기와 같은 예약들, 그리고 수많은 결제 정보들, 이것들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데이터들은 조작이 언제든지 될 수 있는 형태로 수많은 플랫폼 회사들, 아마존이나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들의 각기 흩뿌려져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즈니스적인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도용되거나 판매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데이터 주권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돈을 우리의 지갑에 직접 보관하는 것처럼 우리의 데이터를 우리들은 퍼스널 데이터 월렛에 저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프라가 만들어질 때 이런 플랫폼 회사들은 우리에게 보다 적절한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의 데이터를 직접 구매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될 때 데이터는 진짜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실리콘밸리의 테크 창업자들과 최근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미국의 대선 후보 앤드류 양에 이르기까지 많은 리더들은 기술 문명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필수적으로 도입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테크 회사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명백하게 빼앗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인프라 플랫폼이 나올 때 데이터는 드디어 돈이 될 수 있고 기본소득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불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정치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안건이 어떤 정치인들 사이에서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법안이 만들어지는지를 여전히 불투명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치인들은 선거 기간만 되면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열심히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선거 기간이 끝나는 순간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치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마치 가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합니다. 인류의 정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기원전 6세기가 됐을 때 고대 그리스에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있었습니다. 모든 고대 그리스의 시민들은 아고라 광장에 모여서 직접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견들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다 도시국가가 확장되고 국가의 개념이 커지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정치적인 의견을 나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등장하게 된 것이 18세기 영국에서 등장한 간접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거대한 국가에서 서로 떨어진 사람들이 함께 의견을 공유하거나 투표할 수 있는,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도구가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발전된 기술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신뢰의 채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버넌스를 우리가 새롭게 실험해 볼 수 있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이런 거버넌스를 실험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정치인 2명을 투표할 때 1명을 선택해야만 하지만 블록체인 공간에서는 포크라고 하는 제3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리더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쪼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더리움은 다오이킹 사태의 수습을 놓고서 서로 다른 2개의 의견이 충돌했고 결국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2개의 메인 체인으로 포크됐습니다. 비트코인도 블록 사이즈 등의 개발적인 요소들을 놓고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다가 결국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라는 3개의 메인 체인으로 포크가 됐습니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포크는 훨씬 더 자유로운 실험과 어떠한 실험과 정책이 더 좋은 결과를 낳는지를 현실 세계보다 더 빠르게 실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정치인을 한번 뽑으면 4년에서 5년간 임기 동안 그가 잘하기를 기다려야만 하지만 이오스 블록체인에서는 21명의 블록 프로듀서를 선출하는데 이 블록 프로듀서들에 대한 투표는 매 3분마다 토큰 홀더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매 3분 사이에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언제라도 블록 프로듀서의 순위는 내려가거나 임기가 잘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오스에서는 중요한 의결 사항들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레퍼런덤 방식의 투표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인 메이커다오는 매 주마다 유튜브의 스트리밍 방식으로 모든 토큰 홀더들과 함께 거버넌스 콜을 진행하며 스테이블 코인의 수수료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도 하고 이러한 다양한 거버넌스 플랫폼 자체를 만들기 위한 다오 플랫폼들도 블록체인 공간에서 다양하게 실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 공간에서 실험된, 검증된 거버넌스들은 나중에 우리 현실 세계의 정치와 거버넌스에 다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게는 마을 공동체를 더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방법, 회사를 더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방법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 지구온난화입니다. 지난주 뉴욕에서도 굉장히 큰 UN 지구온난화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구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분명히 생각하지만 세계 정상들은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은 이와 같이 전 지구적인 문제에 인류가 대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거버넌스 도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다음 세대의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블록체인이 느려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수천 TPS를 능가하는 다양한 블록체인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익명성 코인 자체로만 존재하던 익명성 기술이 아니라 프라이버시 자체를 하나의 기능으로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들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나 폴카닷과 같은 다양한 블록체인들 사이의 상호 운용성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들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가지는 또 하나의 굉장히 큰 혁신적인 특징은 바로 퍼미션리스하게 서로 허가 없이 결합되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특징은 탈중앙화된 금융인 디파이 섹터에서 무엇보다 크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실의 금융 섹터에서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서로 파트너십을 맺거나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승인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핀테크 회사로서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하기 어렵다는 많은 사람들의 불만 목소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블록체인에서는 전혀 허가 없이 다양한 블록체인들을 서로가 서로를 인프라로 삼아가며 혁신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더리움 위의 탭도 이더리움 재단의 허가 없이 이더리움을 사용하면서 플랫폼을 만들 수 있고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인 메이커다오의 기능을 사용하고 싶은 어떠한 프로젝트도 메이커 재단의 허락 없이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합성 덕분에 블록체인에서의 탈중앙화된 금융은 빠른 속도로 전통 금융의 시장을 복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를 기준으로 한 시장 규모 자체도 100배 이상 성장될 가능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의 데일리 액티브 어드레스는 사용자 수 기준으로 하루에 30만 명이 되지 않는 작은 커뮤니티입니다. 이러한 작은 숫자는 개발자들을 매력적으로 끌어들이기에 아직까지는 턱없이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출시되는 두 개의 대형 블록체인 프로젝트,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이 만드는 클레이튼, 그리고 일본과 동남아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라인이 만드는 링크, 이 두 개의 메신저 플랫폼은 자사의 유저들을 빠르게 블록체인 공간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키를 우리가 직접 보관하고 메타마스크와 같은 디앱 브라우저를 설치하는 일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설득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러한 메신저 기반의 블록체인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복잡한 설치 없이 누구나 블록체인 세계로 뛰어들 수 있는 거대한 게이트웨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국에서 블록체인 산업을 지지하기 위한 규제 제도도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SEC는 레그 A+를 통해 두 개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토큰 발행을 공식으로 승인했고, 영국의 FCA는 암호화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더 이상 증권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싱가포르나 룩셈부르크 등 시큐리티 토큰을 오퍼링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법률은 거대한 플랫폼 회사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강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채택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GDPR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컨슈머 프라이버시 액트라고 하는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캘리포니아 소재의 모든 테크 기업들에게 강요할 것입니다. 더 이상 캘리포니아 소재의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획득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진짜 대비 탄생하기 위한 테크 인프라는 빠르게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전통적인 인터넷 섹터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터넷 인프라인 TCP/IP와 월드와이드웹, HTML 같은 랭귀지 기반 위에서 개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툴들, 아마존 AWS와 같은 산업이 만들어진 것처럼 블록체인 위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블록체인 레이어인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기술적으로 많은 성숙을 거두었고, 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기 위한 확장성과 익명성 기술들을 도와주기 위한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디파이 프로젝트들과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들이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픽스앤쇼블 프로젝트들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을 끌어들이기에 가장 큰 허들이 되었던 월렛과 브라우저 레이어에서도 말씀드렸던 카카오와 라인과 같은 거대한 메신저 플랫폼, 그리고 이미 크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한 회사들이 대중들을 블록체인 공간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게이트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처럼 가상 세계에 존재하는 기술을 현실 세계로 안착시켜 줄 수 있는 인프라이자 핵심 기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류 문명은 전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경제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우리의 지구를 환경적으로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문명의 갈등, 민족주의 갈등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에 대한 많은 논의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이를 도와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현실과 가상의 가치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통합이 될 때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파인에 참석한 많은 세계적인 연사들의 발표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뜨거운 벅찬 감동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